안녕하십니까. 오늘 자료 받으셨죠? 이건 이제 1년 내내 가지고 다닙니다. 없으신 분 뒤에 가져오세요. 그 프린트 그 매 주마다 이렇게 주면 귀찮잖아요. 1월 달에 준 거 3월 달에 또 달라 그래요. 5월 달에 또 달라 그럽니다. 그 집에 가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음 드리니까 이거 항상 수업 시간에 가져오세요. 항상 1년 내내 가져옵니다. 우리 어차피 복습 안 하니까 책에 꽂았다가 일주일에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그럼 어디 안 가겠죠? 이제 오늘은 취소할 차례죠. 자, 오늘은 어디 보시냐면 자,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여기 취소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무효 공부하셨죠? 이제 오늘 하실 건 취소인데 이제 취소 사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있는데 먼저 민법상 취소 사유는 제착사강 네 가지죠. 꼭 외우셔야 돼요. 취소 사유는 딱 네 가지. 제착사강, 제착사강입니다. 그럼 저희 이렇게 왜 여기 나눴을까요? 왜 나눴을까요? 이게 착사강은 상대적 취소죠. 그러니까 선의 삼자 보호가 있습니다. 근데 제한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라 선의 삼자도 보호 안 되는 거죠. 근데 착사강은 선의 삼자 보호가 있는 상대적. 그래서 제에서 나눈 겁니다.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유효입니다. 그 행위는 유효인데 취소권자에게 취소권이 생기죠. 그럼 취소하든 말든 선택할 수 있죠. 이제 취소권 행사했다. 즉 취소하면 행위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럼 무효가 되면 이행지는 이행할 필요 없죠. 그걸 이행했다면 서로 부당이득 반환합니다. 근데 어떤 사유로 취소권이 소멸됩니다. 이게 소멸했단 말이죠. 그럼 이것만 남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 유효, 완전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유효가 되면 이행하는 거죠. 그래서 취소할지 말지 선택합니다. 취소하면 무효가 돼서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취소권이 없어지면 유효가 돼서 약속을 지켜야 되죠. 이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취소권 소멸 사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취소권 소멸 사유는 먼저 추인할 수 있어요. 추인이 무슨 말이었죠? 추후에 인정, 나중에 인정 그 말이었죠. 쭉 보세요. 이 법률행위를 내가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취소하지 않고 이 행위 그대로 인정한단 말입니다. 다시 추인이 뭐예요? 이 행위를 내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고 그냥 그 행위 그대로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취소하지 않겠다. 취소권 포기입니다. 그래서 취소권 포기하면 유효가 돼요. 그 다음 이건 3월달에 할 텐데 법에서 추인으로 보도록 정해진 게 있습니다. 이건 3월달입니다. 다음 취소권은 좀 이따 행사기간이 있어요. 행사기간이 3년과 10년 있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도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가 발생하면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다시 셋 중에 하나가 발생하면 유효로 확정이 돼요. 그 중에 추인이 있죠. 이 추인 두 가지는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있어야 됩니다.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있어야 추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취소 원인은 채착사강 외우셨죠? 채착사강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이 있어야 효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추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돼요. 그래야 추인 효력이 생깁니다. 근데 예외가 있는데 이 예외가 취소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법정 대리인이 있어요. 그럼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 소멸 전이라도 미리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정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예를 들면 미성년자는 부모님이 미리 추인할 수 있어요.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유효잖아요. 일단 유효인데 유효로 확정된 게 아니죠. 혹시 취소하면 유효가 무효로 바뀌잖아요. 다시 보세요. 취소할 수 있으면 일단 유효인데 확정 유효가 아닙니다. 이렇게 무효로 바뀔 여지가 있죠. 그 상태를 불확정적 또는 유동적이랍니다. 지난주에는 유동적 무효를 하셨어요. 유동적 무효. 근데 오늘은 일단 유효지만 유효로 확정된 게 아니라 효력이 거꾸로 바뀔 여지가 있잖아요. 그 상태를 뭐란다? 불확정적 또는 유동적이랍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행위가 유동적이잖아요. 불확정적이면 당사자는 불안하죠. 이 행위가 도대체 유효가 될지 무효가 될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유동적이라면 그 효력을 빨리 확정합니다. 그래서 이 효력을 빨리 확정하기 위해서 유동적 상태가 한 번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렇게 유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거꾸로 유동적 상태가 먼저 셋 중에 하나로 유효가 돼요. 이렇게 유효가 되면 더 이상 무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성질을 유동적 그래요. 마지막 시간에 무권들이 또 합니다. 다시 보세요. 어떤 게 유동적이라면 지금 당사자는 불안하거든요. 이 상태가 유효가 될지 무효가 될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유동적 상태를 효력을 빨리 확정을 줘요. 따라서 유동적 상태가 한 번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유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유동적 상태가 이렇게 먼저 유효가 되면 더 이상 뭐가 될 수 없다? 무효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취소하면 무효가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유효가 되죠. 그러면 먼저 취소하면 무효가 돼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이런 일이 먼저 발생해서 유효가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런 성질을 뭐라 한다? 유동적이랍니다. 그래서 취소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이런 일이 먼저 발생해서 유효가 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럼 셋 중에 시험은 대표적으로 이 추인을 제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아무튼 셋 다 발생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거꾸로 먼저 취소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성질을 유동적 그래요. 이제 책을 보겠습니다. 자, 142페이지 보세요. 중간에 제3절 법률행위 취소가 있죠. 제가 책을 읽으면 연필로 무조건 밑줄을 하라 그랬죠. 표시를 잘해서 거기만 봅니다. 다른 거 안 봐요. 그럼 양가로 1번 취소 의의가 있고 동그라미 1번은 4줄 다 척하세요. 방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 4줄 여기 왼쪽에 척하세요. 그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는 다 이 표시는 밑줄 긋고 이렇게 다 복습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척하셨죠? 그럼 다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법률행위 취소란 당사자 의사표시가 담체 동그라미 체가 제한 능력 상태에 이루어졌거나 또는 의사표시가 사기의 사 동그라세요. 다음 강박의 강 동그라미 그리고 착오의 착 동그라미. 그럼 애웁니다. 제착사강 딱 4가지예요. 나머지 무조건 취소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봐보세요. 143페이지 중간에 네모 2번 취소권자가 있죠. 그럼 여기 잠깐 봐보세요.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일단 유효잖아요. 그럼 취소하면 유효가 무효로 바뀌죠. 효력이 바뀌니까 취소는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취소권자를 법에 정해뒀습니다. 그럼 취소권자는 이 제착사강이 있죠. 제착사강 이자들과 그의 대리인과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자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제착사강과 그들의 대리인과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외워둬야 됩니다. 그럼 이거 있을 때 봐세요. 내 차를 팔아요. 내 중고차. 그러면 내 차를 팔 때 제 차를 사가면 대성한다고 파세요.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 제 차를 사가면 대성한다 그래 파세요. 이게 취소권자입니다. 그럼 자 대리인은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하거든요.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과 임무 대리인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해요. 그럼 법정 대리인은 취소권이 있습니다. 근데 임무 대리인은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시킨 일만. 나 대신 매매하고 와. 그럼 매매만 하는 겁니다.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 못합니다. 그래서 이자는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이라 원칙 취소 못해요. 그 다음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과 포괄 승계인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둘 다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이 모델이 밖에 없습니다. 그럼 특정 승계 이건 무슨 말인가 아시면 됩니다. 그럼 특정 승계란 여기다 볼게요.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을에게 X를 매매했다. 그럼 X를 매매하면 을은 X만 받을 수 있죠. 이게 특정 승계예요. X라는 특정물만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특정 승계. 갑이 을에게 X를 증여했다. X를 증여하면 을은 X만 받을 수 있죠. 그 특정물만.
그걸 특정성이랍니다. 그래서 매수인 같은 사람이 특정성견이에요. 그럼 포괄승계란 아버지에게 X부동산, Y부동산, Z부동산이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X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그럼 증여는 특정승계죠. X만 받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사망하면 이 전부간한테 다 돌아오죠. 이걸 포괄승계 그래요.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다 오잖아요. 이걸 포괄승계랍니다. 얼마나 땡 잡았어요? 부럽죠? 상속인이 포괄승계니에요. 하투로 치면 특정승계가 1타 1피예요. 코돌이 P 하나 내리고 하나 가져와요. 하투 하나 내리고 P 하나 가져와요. 여기도 하투 하나 내리고 P 하나 가져오죠. 이게 1타 1피예요. 이건 1타 2피 이상이에요. 상속이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P 여러 개 들어오죠. 이게 1타 2피 이상입니다. 이것은 매수인 생각하면 되고 이건 상속인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한능력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능력자는 자기가 한 행위를 부모님 몰래 부모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능력자가 자기가 한 행위를 취소합니다. 그럼 취소하면 책임질 일이 생겨요, 없어져요? 책임질 일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자에게 하등이 불리하지 않거든요. 책임질 일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자기가 한 행동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제한능력자와 의무대리인 딱 두 개입니다. 그리고 일단 외우세요. 제4사가면 대상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법조문 140조 보세요. 법조문도 제가 읽은 것만 밑줄 하세요. 시험에 나오는 거 안 나온 거 정의했습니다. 그럼 140조 밑줄 해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다음 체 동그라미 체 제한능력자 그리고 착 동그라미 착오로 인하거나 다음 사기의 사 강박의 강박의 삽시한 자 그의 대리인의 대 또는 승계인의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제4사가면 대상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아래 양가로 1번 제한능력자가 있죠. 거기 네 줄 다 체크하세요. 체크했습니까? 그럼 자 둘째 줄 보세요. 둘째 줄에 거기 가로쳐 보세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가로 단독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한능력자는 자기가 한 행위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줄 다 읽어봅니다. 다음 아래 양가로 2번이 있죠. 거기서 세 줄 다 체크 읽어보세요. 착사강이죠.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도 세 줄 다 체크합니다. 세 줄 체크했죠? 그럼 3번의 둘째 줄 중간 보세요. 다만 의무대리에서는 대리인과 법률행위 취소가 있으면 그 취소권 직접 본인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의무대리인은 원래 취소권 없어요. 원칙. 좀 이따 할 겁니다. 다음 4번 승계인이 있죠. 거기는 자 세 줄 체크하세요. 세 줄. 그럼 자 승계인은 둘째 줄 보세요. 둘째 줄 제일 끝에 특정 승계인 보입니까? 특정 승계인과 포괄 승계인을 모두 포함까지 사선을 끊으세요. 거기까지만 봅니다. 그 뒤에 보지 마세요. 시험 안 나와요. 그래서 포함한다. 거기까지 그래 세 줄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 네모 3번 취소 방법에서 취소는 단독행위라 그랬죠. 그럼 아래 두 줄 다 체크합니다. 그럼 둘째 줄 제일 끝에 분류식행위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모든 의사표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민법의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명시적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그 서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묵시란 행동이에요. 그럴듯한 행동. 그래서 이 의사표시는 셋 중에 뭐로 하든 효력은 다 똑같습니다. 셋 중에 뭐로 하든 효력은 다 똑같다.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내웠죠. 1주차에 뭐뭇은 서면을 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 했죠. 구두로도 할 수 있고 묵시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모든 의사표시는 세 가지 다 효력 똑같아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서면을 남기면 증거가 좀 명확하고 말로 하면 증거가 좀 불명확하죠.